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종성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좀 유용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 뉴스라든지 아니면 지인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그 정보를 통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남들보다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더 좋은 지역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런 정보들을 좀 얻어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 도시계획 포털인데요. 이 서울 도시계획 포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전반적인 정보가 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서울 도시계획의 이해 주요 기본계획, 뭐 도시관리계획 이런 정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좀 유용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울 도시 기본계획 이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한데 사실상은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서울을 발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상위 계획이라고 하면 국토관리에 대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보다는 당연히 나라 전반적인 국토종합계획이 상위 단계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 뭐 많이들 아시는 서울시 2030 도시계획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많이 서울의 뭐 3핵이라고 해가지고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도심권이라든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3핵의 중심인 용산까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들을 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서울시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의 정보를 얻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중공업지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중공업지라든지 그리고 용산공원 주변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인데 아직은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 단계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막 미군이 이주를 완료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계획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2021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그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1년 후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용산공원 주변 지역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많은 이득을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남들보다 정확하게 주요 지역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어떤 특정 지역을 좀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잘 유념을 하실 수 있는 항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른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알림마당에 있는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고시나 결정고시 공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도계위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된 부분들이 고시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결정된 부분을 그냥 공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현황을 봐야 됩니다.
이 입안 현황이라고 하면 아직은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향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결정된다든지 우리는 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 보시면요, 서울에 모든 그 정보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산동을 비롯해서 장인뉴타운,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재개발이다라고 하면 어떤 구역에 뭐 학교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변경될 때마다 다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면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쪽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네, 검토가 되고 있네 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방대하고 사실 봐도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누가 이제 뭐 소득을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정보다, 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지라도 계속 유념을 하면서 좀 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지구 단위든 아니면 재건축이든 모든 정보가 있고, 거기에 뭐 역세권이라든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모든 정보들이 다 이렇게 막론해서 지역별로 해서 전체 다 입안 현황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교통과 관련된 노선들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입안 현황들이 좀 볼 수가 있어요. 동북선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교통편이 향상됨에 따라서 그 주변 지역들의 부동산 가치도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총망라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입안 현황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고시 공고 부분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겠죠. 결정된 부분도. 근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전에 앞서서 이 위원회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항목적으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자고 하면요. 이런 그 15차 해가지고 20년 15차 상장 안건 목록들이 있고, 이 상장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좀 보면요.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어떤 지역들이 어떤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수립 및 정비안, 그리고 여기도 정비구역 지정 등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정비구역이 되는구나.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정보를 빨리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이 다 알 때 아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고 많이 알고 그런 부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남들보다 먼저 더 좋은 물건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잘 모르고 귀찮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 매번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격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그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 검토가 되고 나서 결정된 부분들은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남들보다 먼저 취합을 하면서 얻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정보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보신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디가 정비구역 지정안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구나. 물론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재건축 연한이 되면 그냥 재건축이 되겠거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됐다고 해서 모든 지역들이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논의가 되고 있는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제 오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뉴스에 나와서 그거 접하는 건 그때는 늦었다라고 보는 거
보는 게 맞아요. 뭐 통과됐다라고 하면 그날 뭐 1억씩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사이트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내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 하지만 뭐 정보 공개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좀 정확하게 그리고 좀 빨리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있다, 지역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요. 이렇게 지도를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 밑에 하단 부분 쪽으로 살짝 내려오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서울시에 지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용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용산을 한번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뭐 해당 지역, 해당 동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해당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냥 용산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도시정비형 이건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도 이제 30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제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뭐 용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5구역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 이런 정보들이 오픈돼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취합되는 정보들을 보면 이 공개 자료를 근거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쪽이 향후 일반 분양은 향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대략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판가름 해본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아무래도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오픈되어 있는 정보긴 하지만 여기는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면 그 지역에 조합원이어야만 이제 회원이 가입이 돼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뭐 예적으로 좀 봤었을 때 우리가 뭔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무래도 사업 초기 단계인 것들이 아무래도 관리 처분 임박해 있거나 아니면은 입주 직전인 상황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업 절차를 밟고 있구나. 사업 단계가 좀 초반이면서도 좀 초기 투자 금액이 낮을 수 있는 사업 초기 단계를 찾아볼까 하면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좀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용산이니까 아무래도 용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테고 뭐 신동아야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겠지만요. 이촌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강남을 간다 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겠죠. 그러면 주공 3단지라든지 2단지라든지 이런 완료된 그런 것들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기가 어떤 지역에 내가 관심 가는 지역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내 금액에 맞춰서 지역을 선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자금이 뭐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좀 찾아볼까 했었을 때 누구나 뭐 들어가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 초기 단계이네.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이 다른 지역보다는 초기 투자 금액이 작겠지. 그러면 가보시는 겁니다. 가보셔가지고 그 지역 임장도 해보시고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누가 뭐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뭐 취합을 해가지고 지역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여기는 괜찮은 지역이구나. 여기보다는 좀 더 다른 지역을 알아볼까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누구나 이제 보실 수 있는 이런 클린업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좀 취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릴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 세움터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세움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누구나 일반적인 분들도 회원가입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행정자료를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분들한테도 이제 오픈이 돼서 누구나 회원 가입만 하시면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세움터는 사실 소액 갭투자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를 좀 알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갭 투자를 하든 뭐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소액 투자를 하든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 수요라든지 공급들을 많이 따져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어딜 가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딜 투자해도 괜찮은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내 물건이 좀 더 희소하고 내 물건이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상승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첫 화면을 좀 살펴보면요. 세움터 이 첫 화면을 좀 살펴보면 여기 뭐 민원 서비스도 있고, 정보 말씀드린 뭐 공개 자료 앞서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건축물 현황, 그리고 통계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움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해당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공개 자료 큰 거 뭐 분기별 건축 인허가 본다고 하셔도 사실상은 내가 이제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불필요한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그 정보에서 보시면 여기 중에서 인허가 정보를 좀 살펴보시면 편하세요. 그러니까 인허가 지역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서울시 지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허가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구분, 아무래도 뭐 신축이네, 뭐 신축 개념이겠죠.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신축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수정한 부분, 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 이제 신축 현황에 대해서 수요가 많구나, 공급이 많구나, 이런 개념을 좀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위험 저장 및 뭐 처리 시설, 이게 뭐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시설,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위에 항목들만 좀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허가 기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언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뭐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뭐 조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 이렇게 대지라든지 위치를 좀 살펴보면요. 뭐 서울시에서 뭐 강남구다, 그리고 첫 번째 동 개포동이다, 뭐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다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개포동에서 어떤 형태로 내가 소액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위치라든지,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신축, 아무래도 근생, 2종 근생이 지어지고 있구나, 허가가 받아져 있구나. 그러면 향후 이쪽 지역에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고 해도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준공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노후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었을 때 한동안은 내가 투자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으로 아무래도 신축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물건이 아무래도 제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지역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 주변 지역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 색깔별로 구분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로 보면 이거 파란색 부분은 이제 허가, 신고가 돼 있는 거고, 빨간색 부분은 착공을 했거나 이제 공사 중이거나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별로 개포동에는 어떤 사업 현장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포동이 아니어도 다른 서울이라든지 뭐 전 지역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활용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간도 좀 살펴보면 여기는 한동안 주택 공급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 지어진 신축이 희소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쪽 지역으로 먼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고 그쪽 지역에 대한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같은 지역에 비슷한 물건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별로 전세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 물건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국 단위로 세움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하실 때는 서울 위주로 지역을 좀 국한돼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동까지도 해가지고 기간까지도 해가지고 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서울 뭐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뭐 노원구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쪽 지역에는 공급이 없네. 그리고 내가 좀 눈여겨봤었던 지역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 공급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뭐 봤던 물건이 그리고 앞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도 없고 하다면 한동안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그쪽 지역을 좀 검색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들을 오늘 알려드린 사이트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아무래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해당 정보를 통해서 뉴스라든지 지인분들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으실 텐데요. 물론 그렇게 뉴스라든지 지인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남들보다 먼저 사전에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그리고 좀 정확하게 인허가라든지 향후 어떻게 지어질 거다라는 부분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기에 앞서서 좀 공부를 하신다,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